안녕하십니까. 오늘 축토일지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좀 만들었습니다. 축토일지신 분들은 이 병오년 또 정미년 고민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특히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. 이게 전조 증상이 이미 나타났을 수도 있거든요. 지난 2, 3년부터 시작을 해서 관계가 안 좋았는데 병오년에 들어서 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또 정미년에 뭔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고, 그럼 이 시기를 과연 어떤 식으로 보내는 게 좋은지 제가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그래서 이 축토일지이신 분들은요, 이번 영상 좀 집중적으로 시청을 하시면 병오년 정묘이라는 시간을 보내는데 여러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이별을 하는 게 답인지 아니면은 이게 어떤 기회로 다가올 수 있는지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. 네, 축토일지신 분들, 이 화해시대, 병운년, 그리고 정미년이죠. 이 2년의 시간이 조금 힘겨울 수 있습니다. 특히 관계적으로 그럴 수가 있는데, 이 부분은 나의 능력이라던가 나의 사주가 어쩌고 저쩌고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. 관계적인 부분에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축토일지신 분들이 있죠. 을축, 정축, 기축, 신축, 개축이 있습니다. 그러면은 올해 축오 원진이 형성이 되잖아요. 축오 원진이 형성이 되는데 이미 전조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. 이게 축오 원진이 형성이 되는 해, 그 전 연도는 잘 지내다가 축오 원진이 형성이 되는데 갑자기 운기가 나빠진다, 관계가 나빠진다. 그럴 수도 있지만,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사실은 전조 증상이 몇 년 전부터 생기거든요. 관계적으로. 그러다가 축오 원진 그리고 또 충미, 충될 때, 정미년이죠. 2027년, 내년이죠. 그때 뭔가 이렇게 결단을 내릴 수도 있어요. 뭐 헤어진다거나, 이혼을 한다거나, 아니면은 그냥 같이 산다거나, 뭔가 그런 흐름으로 운기가 흐르고 있습니다. 그렇지 않나요? 물론 이제 개인차는 존재하지만, 보통 원진이 시작되는 해 전에 전조 증상이 나타납니다. 그래서 지난 2, 3년간 관계가 조금 매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. 티격태격 될 수 있고, 이거 헤어지네, 마네, 이런 얘기가 자주 오고 가고, 말을 하면은 다투고, 막 내가 일을 뭐 잘 못하거나, 뭐 재정적인 타격이 있을 수도 있겠죠. 관계적인 것 때문에, 관계적으로 멀어지면 아무래도 특히 내가 일을 안 한다. 배우자 중에 한 명이. 그런데 상대방 배우자에 의존을 하는 사람이에요. 그랬을 경우에는 나한테 타격이 있을 수도 있겠죠.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. 이 축토라는 어떤 일지, 요 시기를 정말 잘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. 그 대화를 좀 필요한 얘기만 하는 게 중요하고요. 깊은 대화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말을 많이 할수록 더 상처가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그렇거든요. 인간관계에서 말을 많이 한다고 막 친해지려고 그러는 것보다는 오히려 필요한 말만 하는 게 중요합니다. 특히 사회적인 관계에서는 그래요. 부부도 마찬가지고요. 특히 이렇게 운이 조금 안 좋다. 지금 편관운에 삼재에 축오 원진까지 형성이 됐어요. 이런 분들은 작용이 더 클 수가 있겠죠. 그럼 생각적으로는 아우 그냥 헤어질래 이런데 몇백 번 수백 번 그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하죠. 그럼 그걸 해서 좋은가 과연?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돼요? 다음 오는 대운을 봐야 돼요. 아니면은 세운. 이 정미년 다음이 괜찮은가? 괜찮은 분들도 있을 거고요.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. 그렇지만 이 정미년 다음 무신년이잖아요. 거기에 가면은 결론이 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. 헤어졌든 같이 살던 간에. 그러면은 추고 원진 충미충이 되면은 헤어지나요? 이건 사주를 봐야 돼요. 이거는 상담을 신청하시고 사주를 살펴보는 게, 궁합을 살펴보고 또 자기 사주를 살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. 그냥 원진이 형성이 되니 헤어지세요.
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헤어지는 게 맞을까요? 이거가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. 그렇지만 운의 작용에 의해서 원치 않게 요 기운 때문에 헤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, 아니면은 이거를 이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잘 무신년까지 끌고 가서 같이 사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. 특히 이제 병오년으로 이제 넘어가면 양력 6월에서 11월 요때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. 요 시기가 위기가 많이 올 수 있습니다. 양력 운적으로 그렇고요. 글자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때는 차라리 주말 부부로 지낸다. 가능하다면은 그러라고 저는 하고 싶어요. 그게 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. 최대한 안 보고 또 자녀가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렇죠? 자녀가 없는 사람은 오히려 헤어지는 게 조금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도 있겠습니다. 그렇지만 자녀가 하나 둘 있다, 세 명 있다 이랬을 경우 얘기가 달라지죠. 누가 키울 건가, 양육권은 누가 가져갈 것인가, 이 얘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잖아요. 또 아이들도 힘들고 아이들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또 학교 생활도 해야 되는데, 그래서 특히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대화를 짧게 하시고 어떤 정말 이 사람을 내가 뜯어 고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조금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상대방도 그런 식의 대화, 어떤 좀 왜 그런가, 당신은 왜 그래, 아니면은 이건 왜 그래, 아니면 이런 식의, 그러니까 why에 대한 질문을 최소화시켜야 돼요. 상대방의 부하를 긁는 성질을 긁는 그런 질문은 원초적으로 하질 않아야 됩니다. 그거를 서로 이해하고 살아야 돼요.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. 이 부분은 이 사주적인 것도 해당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심리 상담 이런 거를 받으셔도 이런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. 필요한 말만 해라. 주말 부부로 지낼 수 있으면 좋다. 그리고 이거는 뭐 경제적인 여건이 된다면 더 좋겠죠. 아무래도 그건 플러스죠. 경제적인 여건, 그건 이제 편리함이죠. 뭐 꼭 경제적이라서 꼭 뭐 내가 유리하다 이런 거보다는 조금 이런 어려운 환경을 사는데 플러스 요인이 되기는 될 겁니다. 그럼 정미연으로 갔을 때 어때요? 정미연으로 가면은 충미 형성이 되죠. 이때도 마음이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관계적으로 갈등을 할 수가 있는데, 이때 사주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. 이 축토일지인데 정축일주야, 예를 들어서요. 기축일주거나 신축일주인데 사주를 나 이런 거 안 믿어. 그런데도 요 시기가 관계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다가 사주를 믿게 되고 보게 되고 그렇거든요. 근데 이런 큰 틀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 병오년, 정미년 요 시기, 화의 시대를 잘 보내는 게 중요하고, 그리고 이거는 제가 조금 제안해 드리는 건데, 사주를 믿던 안 믿던 간에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. 그러면은 나의 현 상태를 좀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. 큰 그림을 꼭 바라라기보다도 그래도 내 사주가 어떻다, 내 운의 흐름이 이 정도라는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. 그리고 특히 이 추공원진, 충미충이 형성되는 구조들은 더욱 그렇죠. 그렇죠? 이 세운에서 지금 원진충이 형성이 되지만 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, 그러니까 배우자가 오화가 있거나 아니면 미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. 이런 경우에 더 심해질 수가 있죠. 그 배우자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썩 좋다고 예상이 되진 않거든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을축일주인데 저기 병오을주랑 살아요. 그러면 같이 살 수 있어요. 원진이라고 뭐 결혼 1, 2년 하고 헤어지고 해줄 수도 있지만 오래 사는 사람도 있어요. 20년, 30년 넘게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.
애증 관계인데 무조건 이혼합니다 이런 건 아니지만 특히 요런 시기가 왔을 때는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좀 현명한 대화법 그리고 최대한 이 보는 횟수를 줄인다거나 대화 횟수를 줄인다거나 그리고 사주를 서로 좀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이런 시기에 이런 운이 있으니까 대화를 우리는 되도록 조금 삼가하자. 조심하자. 요 시기가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시기이다. 그렇게 이해를 하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. 근데 이제 상대방 성격도 중요하겠죠. 상대방이 얼마나 잘 들어주는가. 나 같은 경우는 요런 게 이제 요 시기가 위기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저기 뭐야 상대방은 아유 나 이런 거 안 믿어. 나 알아서 해. 약간 이런 식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피곤하죠. 그러면은 그 관계의 깊이가 골이 더 깊어질 수가 있는 거죠. 그런 경우 조금 우려가 됩니다. 그래서 이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도 조금 이 인내력이 있는 사람인가 그 부부가 아니면은 한 사람만 좀 인내심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아우 될 대로 되라 약간 이런 식이라면 좀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사주 상담 외에도 일반적인 상담도 필요하니까 들어보시는 게 중요해요. 뭐든 하는 게 중요합니다. 이런 시기에는요. 그 다음에 현재 대운이 안 좋을 경우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언급을 드렸어요. 편관 현재 대운이 편관인데 이거는 관이 용신이다 이것도 해당이 돼요. 용신인데 편관이잖아요. 얘가 달라져요. 물론 좋은 점도 있죠. 뭐 승진하고 이직하고 직장적으로 올라가고 그런 거 좋은 점도 있어요. 물론 그렇지만 편관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한 압박감을 줘요. 그 운에 특히 관계적으로 이럴 때 있죠. 삼재랑 겹쳤을 때 거기다가 축오 원진에 충미충까지 있어요. 이랬을 때 어때요? 어휴 잘 보내야 됩니다. 정말 잘 보내야 되고 이랬을 경우에는 정말 헤어지는 게 답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. 근데 그 부분은 설령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이 사람이 헤어지느냐 마느냐의 그 차이를 알기 위해서 사주를 봐야 됩니다. 궁합을 봐야 돼요. 그래서 사주 상담을 신청을 하시고요. 카톡 라이프 사주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. 이 방법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.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가? 이별을 원합니까?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, 지금. 이별을 원하십니까? 아니면은 같이 사는 방법을 택하겠습니까? 정확히 원하시는 게 뭔지, 그리고 헤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, 아니면 같이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,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 있죠? 경제적인 부분, 그리고 자녀에 대한 부분. 이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자녀가 정말 그 훌륭한 사람들이 있잖아요. 막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. 상대적이지만 그러니까 케이스 A는 지금 관계도 안 좋은데 애가 또 말을 안 들어요. 그리고 그 애 사주도 조금 걱정스러운 사주예요. 걔 운도 안 좋고. 그랬을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정말 힘들 수가 있죠. 정말 힘들 수가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할지더라도 그 헤어지는 게 답이다라고 장담은 못합니다. 이건 이제 또 앞으로 찾아온 운도 중요하니까. 근데 케이스 B는 정말 자녀들이 훌륭해요. 마인드가 좋아. 두 분이 헤어지는 걸 원치 않아. 이랬을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헤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고 또 그 헤어지지 않는 게 더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. 돌이켜보면 시간이 지나서 뭐 5년, 10년이 지났을 때 이런 시기도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게
고통을 느끼는 부분, 운이 안 좋을 때, 애군을 만났을 때 체감하는 게 상당히 주관적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지금 축토일지한테 축토일지인 사람이 다 지금 이런 상황을 겪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확률이 높다라는 거잖아요.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때, 애군을 만났을 때는 정말 모든 걸 잃은 느낌이 들거든요. 너무 힘들고. 근데 시간이 또 지나잖아요. 좋은 운을 만나면은 또 언제 그랬나 이제 바뀌어요. 심리 상태도 바뀌고 건강도 바뀌고 관상도 바뀌어요. 집안 분위기가 쫙 바뀌어요. 그래서 누구에게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누구에게나 위기는 찾아옵니다. 저도 그랬고요. 저도 그랬고 그 위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, 대화로 할 수가 있는가, 아니면 헤어지는 게 정말 더 좋은 방법인가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